그 옛날에 드라마 중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라고. 도망간 노비들을 쫓는 직업이 추노꾼이었잖아요. 지금 특검이 추노하는 거예요. 추노하는 거야. 그중에 이제 뚱뚱한 멧돼지는 하나 있고요. 대장부터 잡자. 자, 근데 그 이야기 할 때 그 도망간 노비의 마누라가 있었다. 같이 잡아야죠. 그 마누라가 대통령실에서 직원들이랑 이제 아니 나도 쫓겨났네 무슨 뭐 고별식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고별사. 근데 거기서 김건희가 계엄은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윤석열보다 말을 5배 많이 했다는. 아쉬웠네요. 네. 떠나기가. 그 노비의 마누라가요. 아니 근데 뭐 윤석열이 먼저 여러분한테 먼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짧게 이야기했는데 김건희가 뒤에서 그 계엄이 시작된 날짜, 시간 이런 데이터를 정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길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길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생길 정도로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계엄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었다라고 장장 연설을 했는데 개수영장부터 정자 갖다 놓은 거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지만 그 용산에 그림을 무속 관련된 그림을 붙여놨다는 어떤 제보들도 있었거든요. 다 드러나게 될 것 같아서 못 갖고 가는 아쉬움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계엄이 일어나자마자 윤석열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몰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가 자기보다 5배 길게 고별사를 했다는 얘기는 김건희가 알았고 김건희가 주도했고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계엄이었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맞죠. 맞아요. 윤석열이가 그 이야기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하니까 말이 5배 길어진 거예요. 맞아, 맞네요. 참, 야. 자, 그 노비의 마누라가 자기 남편보다 5배 얘기 많이 했다 그거고요. 자, 지금 윤석열이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수를 하면서 조은석이 한 4년 선배거든요. 4기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윤석열이가 총장이 되고 나면 그 선배들은 이제 보통 고검장으로 갔다가 이제 퇴임하는 수순을 밟잖아요. 근데 그 조은석이 윤석열이 딱 출석했는데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 티타임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딱 들이민 게 경찰청장이 들어가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우위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윤석열이 나 1일 날 못 나가 그러면서 5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또 이자가 5일 날이 토요일이죠. 5일 날 9시까지 나오라고 했더니 10시까지 나간다 또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게 있죠.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명분을 축적해가지고 지금 이성윤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저번에 나오셨을 때 체포영장 안 가고 바로 구속영장 갈 것 같은데 바로 구속영장 갈 것 같다고. 체포영장은 이틀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구속영장 바로 가서 윤석열 구속 딱 때리는 그 순간인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윤석열한테 쌓인 감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조은석이가 워낙 수사를 잘하다 보니까 수사의 프로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 모든 거를 윤석열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용해 먹었다라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조은석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멧돼지 한 마리를 바로 구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엄프를 하면서 밀당하면서 길을 잡는 것도 오히려 조은석 특검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 위에 생긴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설에 이런 게 있죠.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출세를 해버리니까 따라가긴 했지만 그 전 검찰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는 그냥 술이나 저하는 한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이 된다고 할 때 반대했던 목소리가 그런 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트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는 저게 뭔데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압수수색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옛날에 대선 후보 때가 그런 거 있잖아. 막 잡아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막 확 죽어버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압수사의 달인 같은 거예요. 증거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백 받아내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와서 윤석열이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그 9시에서 10시 이 이슈로 이렇게 저희 대변인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진짜를 풀어주세요. 보통 윤석열과 김건희가 쥐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축인묘할 때 자인데 자와 용은 상극인 관계라서 그 용띠의 시를 보면 7시부터 오전 9시까지거든요. 그 시각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9시를 넘겨야 됩니다. 야, 출석 시간도 뭐 택시 이런 거 해야 돼? 왜냐하면 윤석열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9시로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좀 늦을 내가 수 있다. 10분, 20분 늦더라도 양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를 지나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일이 있나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머리가 있는 자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주눅 들어. 들어봐. 머리가 있는 자면 김건희의 말대로 해서 탄핵까지 당하고 지금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생겨. 이제는 믿지 말아야지. 한 가지 빛의 줄기는 윤석열의 수임 번호가 0010 십성열이라고 한참 놀림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된 상태에서 탈옥이 가능했어요. 그 번호로. 그거 하나 믿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훅 들어온 무속. 자,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외환죄. 지금 우리가 사실은 검찰이요. 이제 군인들 국방부 쪽하고요. 검찰 쪽에서 외환죄를 사실은 못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우리나라 국군의 행위를 이걸 외환으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내란 초반부터 이걸 극구 막았었던 게 바로 외환 유치죄입니다. 적을 자극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해 주길 바라면서 그 핑계로 계엄을 때리려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 어저께 그 관계자 소환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추미애 의원, 박선원 의원의 기자회견도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죄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되는 딱 두 가지, 내란과 외환이잖아요. 외환은 군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초토화될 것 같아서 반대했었고 검찰도 수사하지 않았던 바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관계자 소환했다 그러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를 줄여서 국과연이라고 합니다. 소환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유독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연구 현장을 참관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저렇게 다녀도 우리가 몰랐었는데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거죠. 2022년 연말에 갔었네요. 저번에 나왔던 보도가 저거 아닙니까? 소음이 심한데도 적어도 비행을 했다. 북한에서 일부러. 흰색이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남조선 뭐 괴뢰 도당들이 우리나라로 무인기를 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보도가 나오니까 윤석열이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들어온 사령관은 부담을 느끼는데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는 박수치며 좋아했다. 이 새끼들 보게 나 진짜 또 열받네. 그러니까 전쟁 일으켜서 영구 집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다른 걸 떠나서 저도 사형 폐지를 사형제 폐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윤석열만 시범 케이스로 한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학자들 많습니다. 내란죄만큼은 민주주의 적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 그거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확보됐다. 네. 이거 VIP 지시래. 국회에 들어왔던 군인들도 특전사부터 뭐 수방사까지 이게 VIP 지시였다고 증언들이 많이 나왔고 어떤 건 녹음까지 나왔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녹취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내란 특검에서 그 박총경 조사를 극구 회피했던 이유가 이 빼박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언론 타기 전에 이거 너가 했다는 증거 여기 나왔어. 라고 미리 윤아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을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네. 있는데 그 증거가 이걸 것 이거다라는 거죠.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요. 그때 그 조사가 윤석열이 조사받으러 갔던 게 체포방해, 비화폰 그 의혹이었기 때문에 그걸 던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저게 지금 그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고요. 저 무인기를 북한에서 알아보기 쉽게 이미 국군의날 행사에서 떡하니 떠벌렸단 말이에요. 보여줘. 이거 남조선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제가 욕 좀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이 새끼 양아치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한덕수하고 유상임 오늘 지금 검찰 출석했죠. 네, 유상임은 오후 3시 30분에 과기부 장관이었죠. 내란 특검으로 소환 예정이었고 지금 소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가 왜 굳이 그 김문수가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처벌을 받는. 근데 그게 그 전에 어제 이미 이제 특검 등이 저는 수사 기법으로서 흘리고 있다고 보는데 어제 JTBC 단독 있었죠.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는 내란 동조자. 그리고 나머지는 피해자.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야. 갈라치기.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지금 일부는 이제 피의자로 출석도 하겠지만 일부는 증인 출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 그러니까 유상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지 모르지만 내란 동조자.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내란 동조자인데 그때 지금 현재도 외교부 장관인 조태열이 그때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유임된 장관 있잖아요. 성미령. 네. 성미령이가 검찰에 가서 윤석열이가 우리를 이용해 먹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피해자가 있고 사실은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국무회의 자체를. 저거 분류하는 게 이거예요. 내란 동조,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내란 남용 피해자, 뭐 오용주, 조규영, 뭐 송미령도 포함될 거고 최소한 3명은 감옥 가야 되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죄는 스치기만 해도 원래 15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 상황에서 지금 그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영리하게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갈라치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심장이 벌렁벌렁거릴까? 1번은 최상목. 그리고 최상목 대기 중이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 나오라고 했는데 7월 5일로 미뤄놓은 윤석열도 지금 굉장히 좌불안석일 겁니다. 그리고 4명이서 안가회동했다고 확인을 한번 해줬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법률비서관이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5명이라는데 왜 위증했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내란 특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물을 넓게 치는 것 같아요. 그물을 넓게 쳐가지고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했던 수사를 훨씬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60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덕수가 출국 금지 당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유상범의 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에 이런 정보들이 안 흘러갔을 리가 그렇죠. 없다.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계엄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윤석열에만 집중하고 뭐 김용환한테만 집중했는데 국무위원들도 우리가 조사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까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특검이 그 루트를 밟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조은석 특검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파파미만 나오더라고. 검찰 내에서 조은석과 윤석열은 어떤 관계였는지 저는 굉장히 낙점을 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엘리트 검사가 윤석열을 수사하는 방법을 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으라차차님 감사드리고요. 대롱이 오빠님, 봄님 안녕 이쁜 목소리로 대롱이 오빠 화이팅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대롱이 오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대롱이 오빠 화이팅. 귀가 녹아요. 고고식님 업데이트 부활이 필요해요. 황희도 불러주세요. 업데이트 요즘에, 방송. 네, 요즘에 황희도 불러주세요.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현대판 추노 이야기였습니다.